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함께 앞으로 여러분들의 영어의 초석이 되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영어의 단어를 암기하는데 소홀히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득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의 문장을 대할 때 가장 어렵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장 의문시되는 것들이 바로 단어 수거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단어 수거는 물론이고 또한 그러한 문장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함으로써 문장을 빨리 이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문법이나 또는 독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력을 증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 오늘 여기 강의하고자 하는 접두사 특강, 이 여러분들은 이 접두사 특강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영어에 있어서 커다란 밑거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이러한 여러분들이 단어 수거를 암기하는 데 있어서 어원 중심대로 또는 접두어나 전미어 중심대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된다면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언어를 확장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립하는 데 있어서 확장과 조립을 마음대로 하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곤이나 접두어나 전미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단어 하나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15,000개에서 2만 개 정도의 단어를 반복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어근 400개 정도, 그리고 접두어를 갖다가 묶어서 여러분들이 21개 정도의 섹션으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간단한 본보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포트라고 하는 어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포트라고 하는 어근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트란 단어가 이렇게 나르다란 의미로 쓰이는 캐리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어근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퍼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근과 이런 어근은 다음에 동의어로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동의어를 찾으세요 하게 되면 이렇게 포트란 단어가 나와 있는 걸 반드시 이렇게 퍼라고 하는 의미와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포트라고 하는 단어가 게이트라고 하는 문이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하버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포트란 단어의 어근이 캐리, 게이트, 하버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다면 이제 여기에다가 또 다른 접두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전미어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은 단어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트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ER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ER은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전미어들입니다. 물론 외적으로 동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포터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어니까 포터 그러게 되면 첫 번째 이와 같이 캐리 하니까 나르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짐을 나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짐꾼이란 의미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게이트란 단어입니다. 문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문에 있는 사람을 수의 또는 문직이란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의 문직이란 단어에 동의어를 쓰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월부터 12월까지 가는 걸 우리는 첫 번째 달을 제뉴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제뉴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야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야누스라고 하는 말은 과거를 보는 얼굴과 미래를 보는 얼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니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제니란 단어가 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제니터라고 하는 단어가 수의, 문직이란 말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포트란 단어에다가 이런 포트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여기에다가 똑같은 전미어 이렇게 ABL을 붙여버리면 우리는 이런 걸 전미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ABL이라고 하는 전미어는
뒤에 이렇게 IBL이 또는 ILE와 똑같이 이런 것들은 형용사 전미어들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캔의 의미로 할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포터블을 하니까 포터블이란 단어는 형용사로서 운반할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자, 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휴대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터블 라디오, 포터블 TV, 포터블 캐셔, 그래서 포터블이란 단어가 휴대용이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전미어라 그랬으니까 다음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앞에다가 이제 접두어를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포트란 단어가 나르다, 운반하다 이런 뜻이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IM이라는 접두어를 한번 사용해서 이렇게 import란 단어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물론 하나의 접두어가 하나의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틈틈이 익혀둬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IM이란 단어는 이런 의미들은 into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물건을 안으로 날라오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걸 우리는 import란 단어는 수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동사로 쓰이게 되면 수입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겠죠. 그래서 수입 또는 수입하다라고 하는 명사 동사의 의미들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반대말로 사용을 한다면 이러한 import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은 이렇게 EX를 사용하게 되면 export란 단어가 밖으로 물건을 나르다 그러니까 수출 또는 수출하다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IM이란 단어가 아니라는 의미고 EX란 단어가 밖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은 되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니까 important 하게 되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ANT는 형용사 전미어고 이런 것들이 명사형이 되게 되면 ANC를 붙여버리면 명사형 전미어로서 importance란 단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trance란 단어를 한번 붙여서 이렇게 이 trance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trance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풀이하게 되면 across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across란 단어는 가로지르다 이런 의미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표를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A라는 데에서 이렇게 B라는 곳으로 이렇게 운반하는 걸 영어로 acro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trance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이렇게 transport 하게 되면 이거 동사로서 여기 있는 물건을 이쪽으로 운반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운반하다 또는 운송하다 또는 수송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자, 방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동의어를 뭘로 쓸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포츠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을 우리는 퍼라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포츠란 단어가 퍼라는 단어하고 동의어니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트랜스를 붙여버리면 트랜스퍼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랜스퍼나 트랜스포트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앞으로 영어 단어들을 접두어나 어근이나 또는 전미어로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에 이런 말들이 붙게 되면 전부 다 부정을 의미하더라라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 여러분들이 미리, 앞 또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 또는 미리를 의미하는 접두어들입니다. 그래서 앞 또는 미리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은 프리, 그다음에 프로 또는 포어, 엑스, NT 또는 엔테 또는 ANC. 그래서 우리는 이 8가지가 이제 앞이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럼 이런 프리, 프로, 포어, 엑스, NT, 엔테, ANC라는 단어는 앞에서 제가 서두에 설명을 했듯이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프리란 단어는 물론 앞이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프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3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제가 제한을 앞 또는 미리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로 제한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또는 앞이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이다. 그래서 이제 어근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자, predict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dict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의 tell이란 의미하고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말하다. 그러면 predict라는 단어의 동의어를 뭐로 쓸 거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pre, pro, for, x라는 단어니까 똑같은 의미로 만약에 동의어를 사용한다면 for라는 단어를 붙여서 foretell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미리서 말하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이런 걸 우리는 예언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조금 제가 소개를 해본다면 이렇게 말하다는 단어는 dict라고 하는 단어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말하다는 어근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다는 의미는 pass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또는 말하다는 단어는 log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또는 log이라고 하는 단어도 말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어로 풀이하게 되면 말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predict란 단어에서 dict란 단어를 우리가 조금 어원 분석을 해보게 되면 dict란 단어가 말하다 해서 dictate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t라는 단어를 우리는 전미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미어는 명사, 형용사, 동사를 다 쓰이는 전미어들입니다. 그래서 요 at라는 단어를 잠시 제가 소개를 하면 자, 이러한 at로 끝나는 단어들은 물론 동사였을 때와 명사와 형용사일 때의 발음은 다른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였을 때는 발음을 이렇게 at로 발음하고 명사나 형용사였을 때는 it로 발음합니다. 모든 단어들이 다 외가 있듯이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 반의 친구들을 클래스란 단어에서 클래스미트가 아니라 클래스메이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at란 단어가 동사일 때는 at로 명사나 형용사일 때는 it로 정확하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단어도 동사니까 dictate라고 하는 동사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 알아둘 것은 접두어나 전미어는 절대로 강세가 없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강세를 주려니까 di라고 하는 단어 이게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dictate 이렇게 발음해야 되겠죠. dictate가 아니라 dictate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dictate라는 동사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dictate라는 동사가 명령하다란 의미들입니다. 두 번째는 받아쓰기 하다. 그래서 명령하다. 두 번째는 뭐 하다? 받아쓰기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하다는 동사를 가지고 만약에 명령만 하는 사람 해서 독재자라는 의미로 만들려니까 여기에다가 ATOR 하니까 사람이 디텍터 하니까 디텍터라고 하는 얘기는 독재자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다음 우리가 받아쓰기 한다면 이렇게 받아쓰기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dictation에서 ATION이 명사형 전미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단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저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어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거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어근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말하다는 얘기니까 dict란 단어에서 이렇게 이제 단어를 여러분들이 확장해 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dict란 단어에서 ATION 하니까 dictation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dictation이란 단어에다가 dict란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diction 했습니다. 그러면 이 diction이란 단어는 명사로서 말 또는 어법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말을 모아놓은 책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딕셔너리 해서 ARY는 명사형 전미어입니다. 물론 여기도 여러분들이 다음에 전미어를 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ARY는 사람이나 사물 다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딕셔너리 하니까 딕셔너리는 사전 그래서 ARY가 명사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크릿 이런 비밀이란 단어가 시크릿이란 단어에서 여기에다가 ARY를 붙여버리면 명사로서 이렇게 비서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원래 ARY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고로 이와 같이 contemporary 하게 되면 이렇게 contemporary 하게 되면 tempo라고 하는 단어는 박자 또는 속도라고 하는 타임이란 의미로 쓰입니다. 고로 시간을 함께 하는 것 하니까 우리는 이런 걸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동시대의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이걸 명사로 사람으로 쓰게 된다면 동시대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ARY가 명사나 형용사로 쓰이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뒤에 우리가 어근 정리나 또는 전미어 정리를 할 때 ARY 하게 되면 ARY는 명사로서 하나는 사람의 의미로, 두 번째는 ARY는 사물의 의미로 쓰이더라. 또는 ARY는 형용사로 쓰이더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AT란 단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 다 쓰이는 것들이더라.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predict란 단어가 미리서 어떤 일을 말하다 그래서 예언하다 이런 의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pass란 단어가 또 말하다는 얘기들이니까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걸 프로페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OR만 붙여버리면 사람이니까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프로페서. 이 프로페서라고 하는 얘기는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어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심도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맨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프리스트처럼 목사란 의미도 되겠고, 또는 앞에 나와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도 프로페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도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해야지 뒤에 나와서 강의를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프로페서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 교수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페서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영어를 항상 여러분들이 영어라고 하는 게 이제 어근 그러면 딱 어근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근을 가지고 또 변형을 만들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 중에서 혼잣말을 영어로 모노란 단어에서 모노로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란 단어도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말하다는 단어가 딕트, 패스, 로기 또는 로그 이런 단어에서 또 여러분들이 패스란 단어가 이렇게 파라는 의미까지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전부 다 영어로 말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니까 말하다는 의미, tell 또는 speak의 의미를 갖더라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어 여러분들이 프로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프로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기초과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프로는 한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국한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소개니까 프로 다음에 안티까지만 제가 소개를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본수업에 와서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프로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 프로라고 하는 얘기는 앞 또는 미리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두 번째 프로라고 하는 얘기는 대신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프로라고 하는 얘기는 좋아하다는 의미도 있더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프로라는 단어의 의미가 세 가지로서 첫 번째는 앞, 미리, 대신하다, 좋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프로라는 단어가 앞, 미리라는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어근에 이렇게 그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 그레스란 단어는 앞으로 나아가다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라고 한번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란 단어. 그러면 그레스란 단어가 고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seed나 또는 이런 seed나 또는 이런 ses나 또는 it나 ir이나 est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어로 풀이하게 되면 고 또는 앞으로 나아가는 걸 우리는 step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 또는 뭐라고 하자? step이라고 하자. 그러면 앞에다가 이렇게 프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레스란 얘기니까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전진하다, 진보하다. 그래서 프로그레스란 단어가 동사로 앞으로 나아가는 걸 우리는 전진하다 또는 진보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동의어란 걸 알고 프로그레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전미어만 붙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책들을 보게 되면 뭐 무슨 동사, 형용사, 명사, 부사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 실은. 하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을 지면 할애를 하기 위해서 어쩌면 페이지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얘기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단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의미를 확장해 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프로그레스라는 단어가 동사니까 이렇게 IV를 붙여버리면 IV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하니까 진취적인 또는 진보적인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프로란 단어가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다음 두 번째 단어가 여러분들이 뒤란 앞이란 단어의 반대말인데 그러면 뒤로 후퇴하다 그러면 이런 단어의 반대말은 R이라는 접두를 붙여서 이렇게 리그레스 하니까 뭐하다? 후퇴하다 또는 퇴보하다 이런 의미죠. 만약에 이런 단어의 동의어를 방금 우리는 이렇게 seed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가다는 의미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이라는 단어가 풀이라고 하는 단어니까 이렇게 프리시드라는 단어는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하다. 그러면 이런 단어의 반대말 하니까 방금 우리 배웠듯이 여기에다가 R을 붙여서 recede 하게 되면 뒤로 후퇴하다 또는 뭐다? 퇴보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 두 번째, 대신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noun이란 단어가 명사입니다. 그러면 noun이란 단어가 명사인데 앞에다가 프로를 붙여가지고 프로나운 하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자? 대명사라고 하자. 이런 얘기들입니다. 또 프로라고 하는 단어가 좋아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프로란 단어가 좋아하다 그러니까 워라고 하는 단어가 전쟁이란 뜻인데 프로-워 하니까 뭐하다? 전쟁을 좋아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쟁을 좋아하다 이런 단어의 동의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be fond of란 단어가 좋아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또는 like라고 하는 단어도 뭐라고 하자? 좋아하다는 단어다. 그럼 이런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be fond of 다음에 이렇게 fight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ing를 붙여서 be fond of fighting 하니까 싸움을 좋아하다. 또는 like라는 단어가 좋아하다는 단어니까 war를 붙여서 뭐라고 하자? or like라고 하자. 또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이런 걸 하게 되면 뒤에 어근을 소개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벨리루스라고 하는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역을로서 전쟁을 사랑하고 전쟁을 좋아하고 미를 사랑하는 미와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벨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벨리저런트 하게 되면 이런 벨리저런트라는 단어가 호전적인 또는 싸움을 좋아하는 이런 의미의 동의어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싸움이란 단어가 배틀한 단어가 싸움이란 뜻인데 앞에다가 com이라는 접두를 붙여서 combative 이런 의미도 전부 다 싸움을 좋아하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동의어들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어나 어근, 전미어들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어근을 가지고 이렇게 파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근을 중심으로 또는 접도나 전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다면 이렇게 의미를 무한정하게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 세 번째 단어 for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방금 여러분들한테 for라고 하는 단어가 앞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텍스트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니까 for란 단어가 foretell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for라고 하는 단어가 for라는 단어에다가 이렇게 father란 의미를 붙여보겠습니다. father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란 얘기니까 forefather 하니까 미리서 간 아버지 이런 의미니까 forefather란 단어가 선조 또는 조상이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럼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동의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가버린 사람 그러니까 for, go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forefather라는 단어의 동의어를 for, go 또는 이런 것들은 앞에 우리가 프로라고 하는 단어로 배웠으니까 이렇게 progenitor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단어들이 조금 생소하기는 하겠지만 방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프로라고 하는 단어가 앞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gen이라고 하는 단어는 태어나다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버스라는 의미의 어근이겠죠. 다음 IT란 단어는 방금 그레스란 단어하고 동의어로 뭐하다?
가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프로제니터라고 하는 얘기는 앞서 태어나 가버린 사람 이런 의미로 쓰는 단어가 프로제니터라는 단어들입니다. 또는 이런 것들은 다음에 배울 우리가 안테란 말을 가지고 이렇게 안테란 단어에다가 가다는 단어가 seed, 다음에 여기에다가 ent 하니까 antecedent 하게 되면 앞서 가버린 사람. 물론 여러분들이 요 antecedent는 뒤에다가 이렇게 복수형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 단어 이렇게 anc라고 하는 단어도 이렇게 est를 붙여서 est,or 붙여버리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est란 단어가 영어의 고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seed도 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고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의미가 바로 앞서 가버린 사람이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이더라. 그러면 방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고라는 의미로 쓰이는 어근들이 이렇게 grass라고 하는 어근이나 또는 seed나 또는 ses나 또는 it나 또는 ir이나 est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다 똑같은 어근으로서 뭐라고 하자? 고라고 하자. 그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접도를 만약에 이와 같이 앞이라는 의미의 접도 7개가 끝나고 난다면 이와 같은 어근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무한정하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원하는 25,000에서 3만 단어 정도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최단 기일 내에 여러분들이 빨리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또한 잊혀지지 않는 학습 방법들입니다. 말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해서 어떤 단어를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만들어서 이렇게 얄궂게 외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단어의 수명은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소설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써놓은 영어 단어장도 시중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논리를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포어란 단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또 포어란 단어를 가지고 한번 더 해보죠. 자, 이렇게 arm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arm. 그러면 arm이라고 하는 단어는 팔이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이 arm이란 단어도 명사였을 때는 팔이란 뜻이지만 arm이란 단어가 동사였을 때는 무장하다는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arm이란 단어가 무장하다 이런 얘기들이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형용사형을 만들려면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면 품사가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ed를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 형용사로서 무장을 한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무장을 한. 그러면 arm이란 단어가 이렇게 팔이란 뜻이었는데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포라는 접두를 붙여서 포암 하게 되면 일단 arm이란 단어가 명사라 그러면 팔꿈치에서부터 팔목까지를 우리는 포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한자로 앞에 있는 팔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점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암이라고 하는 단어다. 또는 만약에 포암이란 단어가 동사라면 무장하다는 동사니까 우리가 포란 단어가 미리 앞 그러니까 미리서 무장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X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방금 소개했듯이 이렇게 EX라고 하는 단어가 물건을 다른 나라로 가져가는 걸 뭐라고 하자? 엑스포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EX란 단어가 out이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EX란 단어가 미리 앞 이런 얘기들이니까 만약에 프레지던트 자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이런 걸 공부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저하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접두어를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 마찬가지로 분석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프레지던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 풀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원래는 seed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이렇게 ent란 단어가 붙여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단어가 프리사이드라는 동사에다가 ent를 붙여놓은 것들이더라. 그러면 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우리는 앞 미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앞 또는 뭐다? 미리. 그러면 여기에 side라고 하는
SID라고 하는 side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은 sit 앉아있다 또는 살다란 의미로 번역되는 어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프리사이드란 얘기니까 앞에서 앉아있다. 그래서 앞에 앉아서 사회를 보다. 앞에 앉아서 사회를 보다는 단어가 precede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뒤에 ENT를 붙여놨는데 이런 ENT가 이렇게 어미가 ANT나 또는 ENT나 또는 ARY는 어떤 영어 단어가 이렇게 ANT, ENT, ARY가 되게 되면 명사였을 때는 사람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형용사 의미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패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patient 하니까 ENT란 단어니까 첫 번째 patient란 단어가 사람으로 쓰였을 때는 환자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patient란 단어는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끈기가 있는 이런 의미의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는 또는 인내할 수 있는 또는 끈기가 있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다. 그러면 이런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참을성이라고 하는 명사로 만들려면 ENT로 끝나는 단어의 명사형은 ENC 아니면 ENCY입니다만 ENC를 붙여서 patienc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풀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이란 단어에다가 precede란 단어에다가 ENT를 붙여놓으니까 president란 단어로 이제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원래 president란 단어는 사회자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또는 사회자란 얘기는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런 걸 의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resident란 단어가 의장이었었는데 요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의회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의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레지던트라는 단어 앞에다가 EX를 붙여놓으니까 엑스 프레지던트 하니까 이제 전 대통령. 그래서 이보다 더 앞선 대통령을 우리는 엑스 프레지던트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들입니다. 엑스 메이어 하니까 시장, 엑스 프린스퍼를 하니까 전 교장 이렇게 해서 EX라는 단어가 앞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여러분들이 다섯 번째 안티란 단어가 있습니다. 안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첫째는 이렇게 안티란 단어가 첫 번째는 반대를 의미하는 접두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티란 단어가 반대였을 때는 뒤에 반대의 가사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안티란 단어가 앞 또는 미리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앞 또는 뭐라고 하자? 미리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이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안티란 단어에서 anticipate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나와 있는 CIP라고 하는 어근이 영어의 take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여러분들이 CB라고 하는 얘기는 셉트란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안티란 단어에서 anticipate란 얘기니까 안티란 단어는 미리 그래서 어떤 일을 미리서 예상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anticipate라는 단어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다는 단어가 이렇게 어근이 뒤에 공부를 하게 되면 스펙트란 단어들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자 또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니까 스펙타클하더라, 볼만하더라 이런 얘기들이겠죠. 그럼 우리는 스펙타클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다는 단어인데 스펙타클 쓰게 되면 S를 붙여놓으니까 안경이라는 의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펙트란 단어가 보다는 단어인데 앞에다가 프로를 붙여놓으니까 프로스펙트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프로란 단어가 미리서 내다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서 어떤 일을 예상하고 전망하는 걸 우리는 프로스펙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다 또는 어떤 일을 미리서 내다보는 거니까 전망하다란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라는 얘기들입니다. 다음 안테라고 하는 단어도 앞이라는 의미였었는데 룸이란 단어는 방이란 뜻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 앞방에 있는 거 그래서
안테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안테룸 하니까 우리는 안테룸이란 단어를 대기실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 드립니다. 다음 ANC라는 단어는 방금 여러분들한테 ancestor라는 단어가 선조, 조상이라는 의미로 소개해 줬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미리, 앞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를 한 번만 더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프로, 푸어, 엑스, 엔티, 엔테. 요건 여러분들 발음하기를 엔스 이렇게 발음하게 되면 좀 발음이 곤란해서요. ANC로 제가 발음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프리, 프로, 푸어, 엑스, 엔티, 엔테, ANC.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앞 또는 미리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다.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접두어는 이제 앞이란 단어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학습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뒤나 또는 태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 또는 리트로 또는 포스트 또는 애프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뒤 또는 태를 의미하는 접두어들입니다. 그래서 리, 리트로, 포스트, 애프터. 자, 여기에서 우리 이렇게 R이라고 하는 단어만 좀 별나게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R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형태로 제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R이라고 하는 단어는 R이는 뜻이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R이는 again이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R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뭐다? again, 다시란 뜻이겠죠.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다시 또는 재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다시 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떤 일을 다시 보다 그러면 어떻게? 리뷰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또 프로듀스라는 단어가 프로듀스 하니까 생산하다 이런 뜻이었는데 앞에다가 RE를 붙여놓으니까 재생산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 어떤 것을 얻다는 단어가 영어의 gain이라고 하는 단어였었는데 어떤 걸 다시 얻다 그러면 어떻게? regain이란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re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요 re라고 하는 단어는 back이라는 뜻입니다. back. 혹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R을 써놓으니까 R이라는 단어가 어디로 가요? 뒤로 가죠. 그 리라는 단어가 뭐다? back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리라는 단어가 뭐다? 뒤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뒤 또는 태. 그래서 지금 우리 텍스트에 지금 2번에 해당되는 것은 두 번째 단어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against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고로 against라는 단어로서 뒤에 접두어 with하고 똑같이 이런 것은 반대를 의미하는 접두어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1번의 anti하고 똑같은 반대 의미들이면서 뒤에 제가 찬성과 반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리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는 앞에서 프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프로그레스 하니까 프로그레스에 대한 반대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RE를 붙여서 리그레스 하니까 뭐하다? 후퇴하다 또는 퇴보하다. 또는 이렇게 seed라는 단어를 가지고 앞에서 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프리시드 했으니까 똑같은 의미로 RE를 붙여서 리시드란 의미로 썼더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알겠죠? 다음 세 번째는 반대를 의미하니까 혹 우리는 이렇게 영어의 stand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ceased란 단어가 어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의어를 쓴다면 RE를 붙여서 resist 하니까 여기에 re라고 하는 단어의 동의어가 with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with를 붙여버리면 withstand라는 단어의 동의어를 resist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자, 트랙트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트랙터 그러게 되면 농기구 중에서 앞에서 뒤로 끌고 올라가는 것, 앞에서 끌고 가는 걸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트랙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트랙터라고 하는 단어는 중세에 오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란 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 이런 단어들은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는 이렇게 풀이라는 어근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랙트라는 단어를 RE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리트랙트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그렇다면 트랙트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들어오라고 하는 단어니까
그러면 are이라는 접두가 방금 with라고 하는 단어였으니까 이렇게 with 들어오라는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자, 그러면 with라고 하는 단어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back이라고 하는 단어니까 앞에 나와 있는 with라는 단어가 back이라는 단어고 앞에다가 draw라는 단어를 그대로 붙여서 이렇게 draw back 하게 되면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re라는 단어가 뒤에서 잡아당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했던 말들을 뒤에서 잡아당기다 그러니까 취소하다 또는 철회하다 또는 철수하다 또는 은행에 맡겼던 돈을 되찾다. 학교에 진학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휴학을 하다. 이런 등등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retract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이면서 re라는 단어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retro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은 의미로 이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spect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이렇게 spect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방금 우리는 앞에서 미리서 어떤 일을 예상하다 그러니까 prospect. 그런데 여기에다가 are를 붙여버리게 되면 또는 여기에다가 retro를 붙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는 걸 뭐라고 하자? retrospect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retro라고 하는 단어가 back이라고 하는 단어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spect라는 단어가 look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retrospect라는 단어의 동의어를 뭐라고 하자? look back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뭐하다? 뒤돌아보다. 다음 post라고 하는 단어도 뒤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고로 post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postpone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pone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놓다 또는 두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놓다 또는 뭐하다? 두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그래서 이와 같이 postpone 하게 되면 동의어는 put이라는 단어에다가 off를 붙여서 put off라는 단어가 연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런 단어의 동의어는 연기하다 그러니까 delay 또는 defer 또는 adjourn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기하다 또는 뭐하다? 뒤로 미루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알겠죠?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편지를 쓰다가 이렇게 내가 정말로 해야 될 말을 빼먹었을 때, 빠뜨려 먹었을 때 영어로 PS라고 쓰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P라는 단어는 이렇게 post라는 단어고 요 S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S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script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script는 scribe라고 하는 똑같은 어근입니다. 뭐하다? 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나중에 쓰는 걸 추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이란 단어가 영어의 풀이란 단어였으니까 이렇게 풀이 scribe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scribe란 단어가 방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write라고 소개를 해줬으니까 풀이란 단어가 앞 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국에 약을 받으러 가기 전에 미리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프리스크라이브라는 동사가 영어로 뭐하다? 처방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또는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서 정하는 것을 규정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다음 자, 애프터란 단어도 뒤란 뜻이니까 눈이란 단어는 종오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오 뒤에 그러니까 애프터 눈 하니까 오후란 뜻입니다. 물론 오전 하게 되면 앞에다가 포란 단어를 붙여서 이렇게 포눈이란 단어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번하고 여러분들이 2번을 해봤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왼쪽을 보시고 앞 미리라는 의미로 쓰는 단어를 뭐라고 하자? 프리, 프로, 포어, 엑스, 엔티, 엔테, ANC. 뒤나 또는 테를 의미하는 접두를 뭐라고 하자? 리, 리트로, 포스트, 애프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죠. 앞, 미리라는 의미로 쓰는 단어를 뭐라고 하자? 프리, 프로, 포어, 엑스, 엔티, ANC. 다음에 뒤라는 의미로 쓰는 단어를 뭐라고 하자? 리, 리트로, 포스트, 애프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여러분들이 잘 하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특히 여러분들이
단어 수거에 강해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휘 실력과 맞먹게 됩니다. 종종 여러분들은 저는 주변에서 이런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학원 수업을 듣는다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이제 동강을 들을 때는 굉장히 쉬운 언어로 문장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갔었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대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상 여러분들이 풀지 못하고 다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는다든가 또는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접하게 됐을 때는 이게 이런 뜻이었는데 알 수도 있었는데라고 후회하는 경우를 왕왕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어의 실력은 어휘 실력이라는 얘기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어휘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모든 영어는 물론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무슨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뜻이 있듯이 모든 영어는 바로 어휘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 학습을 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참고 삼아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한다면 어휘에다가 여러분들이 7시간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시간은 문법 그리고 마지막 1시간은 여러분들이 독해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고득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접두어, 여러분들의 세 번째 접두어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